대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평등 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선수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이 절실한 가운데 기독 선수들의 활약과 남은 경기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돌봄으로 섬기는 당진 동일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혼들도 정부 정책이 출산 의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하늘길을 통해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단체가 있습니다. 항공선교단체 MAF를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대표자 회의를 열고 평등 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3.1운동 103주년 전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제18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7대 악법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주민자치기본법, 인권정책기본법안 등 7대 악법의 반대와 철회, 폐기를 위해 전국교회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당에 7대 악법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각 정당의 입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7대 악법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이 밖에도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1운동 103주년을 기념해 오는 2월 24일 인천에서 전국교회가 동참하는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7대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도 전체 잘 협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좀 발휘하려고 3.1 운동 민족 대혁명 기도의 날을 인천에서 하도록 하고 24일 날 전국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힘을 합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차별금지법과 지방인권조례 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합회의 도움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17개 광역시도는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서평서도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우리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창의와 포효가 만나면 위대한 감동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차별금지법 반대, 대선과 공명선거, 교회의 연합과 부흥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판정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이 절실한 가운데 기독 선수들의 활약과 남은 경기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헌 선수는 SNS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 출전한 김소희 선수는 33위를 기록하며 역대 개인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남자 싱글쇼트를 치룬 이시영 선수도 오페라 이고르 공에 맞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기도의 응답이지 사람의 인력으로는 힘든 거죠. 남은 기독 선수들의 일정으로는 황대헌 선수가 남자 1500m와 500m, 5000m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이어나갑니다. 이번이 네 번째 올림픽인 이승훈 선수는 매스 스타트와 팀 추월에 출전합니다. 컬링의 김경애, 김영미 선수는 목요일 저녁 8시 캐나다와의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르딕 복합 박재현 선수는 9일과 15일에, 피겨스케이팅 유영 선수는 15일과 17일에 피겨 여자 싱글 프로그램을 치릅니다. 봅슬레이의 김동현, 서경진, 정현우 선수는 14일과 19일에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올림픽선교회 황승택 전도사는 4년을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한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며 선수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성경은 물론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한 교회. 한겨울의 추위를 피해 교회 안에 모인 아이들이 독서에 한창입니다. 저는 이빨 해쪽으로 펼치고 양분을 만듭니다. 또 다른 교실. 무언가를 집중해서 쓰는 아이들. 만들기를 하는 아이들부터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까지 어느 수업 할 것 없이 학생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 좋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맨날 가고 싶어요. 왜? 그냥 수학 날마다 다 좋고 날마다 다 재밌으니까. 당진동일교회가 진행하는 독수리 캠프 프로그램. 겨울방학 기간 다음 세대의 돌봄과 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두 가지. 먼저 나이가 아닌 학습 수준별로 반을 구분해 소외되는 학생 없이 참석자 모두가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의 멘토로 청년 선생님들을 기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자연스레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주 캠프 열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엄청나요. 본인이 답답해했고 몰랐던 것인데 그래서 막 포기했는데 대학생 언니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공부가 재미가 나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힘이 생기는 그 캠프 동기부여만 잘해주면 그 다음은 애들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지금 그 부분을 만져주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여져요. 캠프에 오기 전 늘 집에서 혼자 게임만 했던 올해 10살인 박하민 군. 하민 군은 캠프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넘어 삶의 변화를 느낍니다. 여기 와서는 여러 가지 수학이랑 영어 해서 더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요. 스스로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변한 것 같아요. 어떤 게? 확실히 옛날에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었던 것보다 여기서 수학하고 문제집 푸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을 어느 때보다 찾기 어려운 시기. 학부모들은 교회와 캠프를 통해 변하는 자녀를 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 지금 이 어린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훌륭하게 잘 교회 중심으로 자랄까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뭐 하루하루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비전과 꿈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 독수리 캠프는 가장 방학 기간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과 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캠프. 캠프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한겨울의 온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해마다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혼 남녀 대다수가 정부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조사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한 해 전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출산 장려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해마다 1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100가지가 넘는 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20, 30대 미혼 남녀 절반 가까이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은 6.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0에서 34세 여성이 정부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치솟은 집값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출산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꼽힌 양육과 직결된 보육 지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도입했지만 별 효과 없이 사라지는 정책에 국민들의 혼선만 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영국 남부 출신의 크리스천 부부가 15년 동안의 구호 사역을 마쳤습니다. 항공을 통해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구호의 손길을 건넸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항공 선교 단체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G&A 소식입니다. 질과 그렉 바이는 항공 선교단체 MAF에 소속돼 우간다에서 활동했습니다. MAF는 항공을 통해 구호 사역을 펼치는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그렉은 파일럿으로서, 질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통신관으로 지내며 MAF와 지난 15년을 함께했습니다. 질과 그렉이 해온 사역의 정점은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s always really exciting to see what people are doing, to see how it's impacting people on the ground. There are a good portion of the people that we fly who are very expressive about how grateful they are to be able to fly, to be safer, to be quicker, to be more effective. It's extremely rewarding for me. So that's been a very positive aspect of watching what MAF partakes in. We don't actually do the work on the ground, but we fly the people that do the incredible work. And they are incredible saints that we fly every single day. So we get to meet the most amazing humans, really, that fly with us. 그렉은 앞으로도 우간다에서 다양한 섬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MAF의 비전을 이뤄가길 소망했습니다. 4분마다 지상을 떠나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MAF의 항공기가 개발도상국 26개국에 도달해 희망과 치유를 전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기총은 논평에서 일부 국가의 보이콧 선언 등으로 불안하게 시작한 올림픽이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염원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림픽은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라며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맞아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돌아보고 평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올림픽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가 한국교회가 연합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된 지난 2007년부터 차금법과 동성애 옹호 문화에 맞서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차금법 입법이 시도될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내며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차금법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사역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청년 한국 콘퍼런스가 자유를 숨쉬게 하라를 주제로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청년한국과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등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시대적 과제와 대안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열립니다. 8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최상일 대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와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한 299명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시민사회단체 신년예배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미래포럼과 한국기독교 종교청협의회, 예장연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신년예배에서는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기독교 종교청협의회 조성훈 이사장과 한국미래포럼 박경진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과 대통령 선거, 차별금지법 퇴치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 평화 통일을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한 양성평등 캠퍼스 조성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백성문화대학교가 은상과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성문화대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외국인과 예비교사 등 학교 소수 인원을 위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제안해 건강한 성문화 조성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김재덕 소장은 양성평등 인식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수상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90%에 가까운 인구가 무슬림이며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0여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윤희준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동산교회. 광양동산교회 허길량 목사가 시시각각 들어오는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접하고 현지 선교사에게 답글을 남깁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도 여전히 많은 현지 교회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요양관 같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거의 그 현장을 울면서 그 현장을 느끼고 이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2011년 처음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허 목사가 여러 차례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국내외로 현지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광양동산교회 이산묵 장로의 눈물과 기도가 서티모르 교회 건축 사역의 마중물이 되어 지금까지 80여 교회의 건축이 완공됐고 현재 20여 개의 교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저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장 어려운 것은 공사할 때에 뼈리 물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가서 물지게로 물을 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현지의 그 자재 조달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전역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교회가 부흥했지만 현재는 경제를 동반한 무슬림의 포교 활동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은 상황. 그럼에도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서티모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건축을 한 80여 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한 20여 개 공사 중인데 아쉬운 것은 건물만 지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 목사는 그렇게 오늘도 교회 건축의 소망을 꿈꿉니다. CTS 뉴스 윤유준입니다. 고신 미래정책위원회가 다음 세대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현재 교회로 찾아오는 새신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를 비롯해 강사진 11명이 이틀 동안 강연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재봉 원로 목사는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의 역사가 더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립 기념 축하 예식에서는 초대 교역자인 공삼열 목사와 고 이영진 전도사 등의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원로 장로들과 함께한 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